안녕하세요. 음악심리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윤성실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여러분,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저는 단란한 가정이 생각나면서 편안한 가정,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주고 긍정적 정서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런 음악 심리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과 총 20강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은 음악치료 입문인데요. 음악치료의 정의와 전제 조건, 또 목적, 그런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음악치료의 정의입니다. 음악치료의 정의는 미국 음악치료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입니다. 음악치료는 정신건강과 신체 보건, 유지, 향상과 같은 치료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체계적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신체 보건이라 함은 우리가 중풍병자가 음악을 통해서 재활의 그런 효과를 본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루시아라고 하는 음악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음악 치료의 정의에 대해서 또 내렸습니다. 음악 치료는 치료사가 음악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변화의 추동 자극.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추동이라는 말은 어떤 그런 행동에 있어서 더 자극을 받게 돼서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추동 자극으로 관계를 활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건강을 최적화하도록 돕는 성찰적 과정이다. 성찰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통찰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악 치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이제 음악 치료의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음악 치료는 단순히 즐거움으로 목적으로 한다던가 어떤 음악적인 감동을 주는 것을 치료라고 할 수 없고 클라이언트의 건강 증진, 이제 정신적 건강 증진을 말하겠죠. 그래서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음악 치료가 시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동이냐 치료냐에 대해서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음악적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 차원까지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악 치료의 효과를 보시면 임상 현장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는 음악 치료의 효과는 관찰을 통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 내담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됐다. 예를 들자면 계속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악 치료를 통해서 그 친구가 심리적 안정을 누리게 돼서 나중에는 돌아다니는 횟수가 많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변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보여지는 말, 자세, 행동, 움직임 같은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여러분께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가시려면 이렇게 뭐 촬영을 해서 그 내담자를 관찰을 한다든지 내담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셔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보시다 보면 내가 맨 처음에 보지 못했을 때랑 또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음악치료의 전제 조건입니다. 음악치료 세션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수료한 음악치료사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훈련을 받는 치료사에 의해 진행이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세션을 진행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데 강제로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변화되고 싶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싶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기를 잘 맞출 수 있고 또 효과도 그만큼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음악 치료는
음악적 진단과 다른 전문적인 진단을 검토하여 설정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음악 치료 단계를 설정하여 제공되는 하나의 중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재 과정이란 말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그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단계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그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의 중재 과정을 하는 그런 치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음악적 경험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음악적 경험이라 하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든지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편곡을 한다든지 또 감상을 하는 것. 그런 음악적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나를 깨닫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새로운 나로 자기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 그것이 음악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음악 치료 전제 조건으로 계속 보고 계신데요. 인간과 음악의 생득적 관계입니다. 뮤직 차일드라고 해서 음악 아이, 음악 아동,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데 음악에 반응하고자 하는 내재된 성향을 음악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즐거운 나의 집을 불렀다듯이 그렇게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에 관해서 정서를 갖게 되고 또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음악을 하고 싶은 그 내재된 자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음악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장애와 무관하게 누구나 음악 아이를 일깨워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시켜주고 성장하고 돕는 일이 이제 음악과 인간의 생득적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승화 도구로서의 음악이 있는데요. 누구나 음악적 소양이 있습니다. 누구나 음악을 하고 싶고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죠. 나 정말 못하는데요. 그래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악기 연주, 쉬운 악기, 타악기부터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각 자극과 감정. 인간은 음악을 감상하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모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음악 치료의 아버지 게스턴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음악이 청각과 관계가 있잖아요. 다른 감각들 중에서 미술은 시각과 연관이 있지만 음악은 청각과 연관이 있듯이 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많이 음악을 통해서 느껴질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음악 행동의 전이입니다. 음악 환경에서 보여진 행동은 비음악 환경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부르샤의 음악적 조건을 사회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음악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서 따란 따란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음악이 들리면 나 갈아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조건으로 음악적 조건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악은 이렇게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음악 활동에 관련된 발달적 기술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발달 영역별로 나누어 설명되는데 음악에서도 인지, 신체, 운동, 언어, 의사소통, 사회, 정서 영역별로 기능과 기술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 행동은 한 영역 이상에 걸친 행동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음악을 인지하게 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이제 중풍 환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못 걸었는데 음악을 통해서 걷게 되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언어, 의사소통으로서의 음악으로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쉬는 시간이라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음악은 의사소통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정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보시면 인식의 연속성을 유도하는 음악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음악을 인식하고 각성하고 음악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음악은 인식은 소리 정보를 감지하는 감각 지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인식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인식과 함께 에너지가 총동원되어 심리적, 신체적 감각을 깨우고 감상자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이끈다. 이제 각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에 대한 집중이 강해지면서 다른 환경적 작업은 배경으로 분리되고 음악은 전경으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제 음악과의 만남이 정말 이루어져서 전경과 배경이 분리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노래 따라라라라라 이 음악이 인식이 됐어요. 근데 내 필요의 충족에 의해서 옛날에 이게 어떤 땡땡 항공의 그런 CF 음악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편안함과,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편안함과 그리고 안전함을 준다는 그런 음악의 그런 각성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 음악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 음악이 잔잔하고 편안하게 들리니까 되게 편안하고 구름 위에 떠가는 것 같고 좋았어.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경과 분리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따라라라라라 한데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성실아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제 이름을 듣지 못하고 음악에만 막 심취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음악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경은 음악이 되고 배경은 성실아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은 이렇게 길게 써 있긴 하지만 그 음악을 통해서 인식이 되고 각성이 되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음악심리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음악심리 상담사는 클라이언트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력자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상대방을 치료해 준다든지 심리 상담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 맞게,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라면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뭐 민요라든지 트로트 그런 음악으로부터 아시는 내용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 같은 거에서 출발하시게 된다면 또 그들의 향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돕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하고 싶은 치료, 이렇게 하신다면 치료의 효과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에 기초합니다. 오늘부터 예를 들자면 몇 회기, 뭐 14회기 이렇게 30분 내지는 40분 치료 기간을 갖습니다. 이러면서 계약에 의거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또 음악 심리 상담 중에 오고 가는 그런 음악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악 심리 상담사의 전문성에 기초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윤리적 시행에 의합니다. 윤리적인 것은 이제 내담자와 사적인 관계를 갖는다든지 뭐 이중 관계를 갖게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조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 조카를 막 치료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관계는 이중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치료사와 내담자 관계도 되지만 사실 이모와 조카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중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내담자 관계, 그리고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 조카를 해주고 싶다 하면 뭐 다른 분에게, 다른 상담사에게 의뢰하시던지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관계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사람입니다. 언더스탠드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언더스탠드라는 우리 단어가 있잖아요. 언더스탠드. 치료자는 이제 언더스탠드고 여기 내담자는 스탠드한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담자고 이게 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항상 내담자를 조력해주는 사람의 입장을 가져야 되지, 내담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내담자의 욕구나 또 내담자가 원하는 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그래도 윤리에 근거해서 맞게 그렇게 치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음악에 대한 치료적 이해입니다.
이제 음악 경험의 의미에 대해서 이 좀 약간 내용이 어려운데 철학과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주의자는 형식주의로 음악은 음악 그 자체로 심리적 경험이야. 그러니까 심리적 경험이라 하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라서 음악 그 자체를 중시하다 보니 클래식 같은 음악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두 번째로 관련주의자는 지시주의자라고도 말하는데 음악의 의미와 가치가 음악 밖의 존재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축구할 때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뭐 이런 노래 부르면은 사람들이 축구, 월드컵, 대한민국 이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가치는 그런 음악 외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련주의자들은 음악 자체보다는 음악에 그런 실용적인 의미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가치로운 음악이구나, 이렇게 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구성주의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니야, 니네 둘 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 양극단으로 치우쳤어. 사실은 우리는 절충이 필요해. 그러면서 음악과 사람, 음악가, 감상자, 무용가들을 만남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또 음악과의 관계적 의사소통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협응된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인간의 역동적인 동감의 상태. 뭐 이렇게 뭐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악은 그냥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니네 둘 다 말이 다 맞아 사실. 그러면서 음악의 그런 음악 자체로서도 가치 있지만 또 음악의 외적인 면에서도 가치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음악이야.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역동적인 동감의 상태가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 구성주의자 입장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있는데 루드와 부르샤가 있어요. 근데 루드와 부르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건데요. 루드는 구성주의자고 그리고 음악을 다의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만 이 음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성주의적이고 다의적이다. 이렇게 음악을 파악을 했던 루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르샤 같은 경우에는 루드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루드 너의 입장도 다 맞지만 그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객관적 음악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본 것이 부르샤입니다. 그래서 루드는 좀 다의적이고 구성주의적이었다면 그것을 다 인정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파악하고 그랬었던 사람이 주관적으로도 파악했던 사람이 부르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루드의 경험, 이해와 분석의 4가지 기본적 속성에서는 첫 번째로는 생리적 수준입니다. 물리적 소리 현상으로 음악에 상응한다고 생리적 현상을 보았는데요. 자극으로서의 음악, 음악적 자극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면 음악이나 뭐 이런 거 들었을 때 자극이 충분히 되겠죠. 그리고 통사적 수준, 심리적 형상에서의 음악에 상응되고 이 수준에 대한 분석은 음악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해석, 음악적 과정에서의 역할, 치료적 상호작용에서의 상호작용 기능의 초점, 치료로서의 음악에 관심을 두었는데요. 통사적인 수준이 이제 치료로서의 음악,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난 사람이 막 있는데 음악을 막 격정적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화를 누그러뜨려요. 그러면 치료로서의 음악이 이루어진 거겠죠? 그리고 내가 불면증 환자예요. 잠을 못 자는데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음악을 들었어요. 그 들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불면증이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로서 음악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음 3번째 의미적 수준입니다. 표현과 의미로서의 음악에 상응하고 이 수준에 대한 분석은 은유, 아이콘, 지표나 상징으로서 음악에 대한 해석과 내담자, 또 상호작용과 치료적 관계에 대한 음악의 의미에 초점을 줍니다. 치료에서의 음악인데요. 표현과 의미로서의 음악에 상응되고 이 수준에 대한 분석은 어떤 상징,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음악을 우리가 아까 전에도 오피슨 코리아 제가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 상징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활용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활용적 수준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면서 대화를 통한 그런 것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인데요. 사회적 대인관계적 현상으로 음악의 상응, 이 수준에 대한 분석은 음악적 상호작용의 잠재력과 치료에서의 그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음악을 의사소통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음악으로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학교에서 음악 치료를 했을 때 아이돌 누구의 음악을 딱 들려주면은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면서 가사도 안 틀리고 음정 하나 안 틀리고서 막 부르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용적 수준은 음악이 그런 언어적인 역할을 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4가지 수준과 속성의 효과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생리적, 통사적, 심리적, 활용적, 앞에서 설명한 것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소리고, 음악은 물리적 속성, 심리음향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신체에 대한 진동, 동작, 공명, 활력 상태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생리적인 수준이고, 이제 통사적 수준에서는 음악은 언어 구조이고, 음악과 통사, 규칙과 생성의 원리, 그리고 심리적 형상, 양식적 일관성과 미의 경험. 그러니까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서 음악 본질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음악 본질이라 하면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우리가 쉽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수준은 음악은 언어 의미이다. 그래서 음악의 의미는 음악의 출처와 유형, 실존적 영적 현상이고 기분의 경험, 관련성 의미. 노래를 부르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다 심리적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적 수준에서는 음악은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음악하기, 과정, 활동으로서의 음악. 여기서 좀 어렵게 설명드리면 음악 철학과도 음악의 심리적 경험 이런 것들이랑 좀 관계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음악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스키 타기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음악 연주하는 건 스키 타는 것과 같이 음악 하는 것에, 뮤지킹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엘리엇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고, 연주, 의례, 커뮤니티. 이제 의례 같은 경우에는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음악치료의 6가지 역동적 모델이 있습니다. 객관적 음악으로서의 역할은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내담자의 신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음악적 속성을 활용하여 실천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 자극 반응 패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악이 있었는데 다리를 움직이기가 불편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다리를 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 그럼 내담자의 신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편적 에너지 형태로의 음악은 살아있는 에너지 형태로 음악을 활용하여 실천하는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자체가 그냥 음악 듣는 감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직접적으로 연주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심리적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정서적 안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음악은 음악적 과정 또는 내담자의 표상으로서의 산물을 활용하여 실천하는 것과 내담자가 타인 및 대상의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지칭합니다. 내담자의 가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탐색으로서 즉흥 연주 또는 음악 감상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또 우리가 아까 공감대 형성을 한다고 같은 아이돌 음악을 듣다든지 아니면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요를 듣든지 트로트를 듣다든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음악을 통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로 집단적 경험으로서의 음악은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의 공유된
정체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음악의 선택과 활용이 더 큰 사회문화적 체제 내에 위치하는 곳에 실천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의례나 원형적 경험 재현에 활용된 즉흥 연주 또는 감상을 말하는데요. 의례나 원형적 경험은 의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딴딴딴딴딴딴딴딴 할 때 우리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잖아요. 그 국민의례 노래,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럼 집단적 경험으로서의 그런 음악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심미적 음악 경험. 앞에서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음악의 심미적 속성은 내담자가 음악 그 자체 또는 음악에 의해 표현한 삶의 측면에서 음악에 지칭된 사사분면 뒤에 나옵니다. 아름다움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고 분석은 의미의 구체적인 측면과 그 음악의 맥락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미적 경험이라고 해서 우리 클래식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곡이죠. 이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인데 그걸 들으면 너무 서정적이고 아름다워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심미적 음악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초월적 음악 경험입니다. 음악의 초월적 속성은 모델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일체와 전체 경험을 통해 나아갑니다. 음악 분석의 경계도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은 좀 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시지만 뭐 GIM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가이드 이미저리 인 뮤직이라서 말은 어려운데 사실 심상 유도예요. 심상 유도 음악이라고 해서 음악 감상을 통해 그 자신만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초월된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초월적 경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주관적 음악은 여기 있고 이제 1사분면, 객관적 음악 2사분면, 집단적 음악 3사분면, 4사분면의 보편적 음악이 있고 중간에 심미적 음악이 있으면서 가장 초월적인 음악은 다 모든 음악을 넘나들 수 있는 아까 초월적 음악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은 이제 중심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악 치료의 정의와 음악 치료의 목적과 효과, 그리고 음악 치료의 전제 조건, 음악 치료에 대한 치료적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